10월은 라이온즈 경락일 것이다. 아. 점치시는 분처럼. 네, 태풍이 일어날 네, 것이다. 좀 일찍 움직인 롯데와 달리 삼성은 아직은 좀 잠잠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근데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왜요? 이게 뭐 옆에 걸 보고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어요. 2017년 9위, 네. 2018년 6위,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8위에 머물러 있는 삼성 라이온즈. 한때는 이제 명가로 불렸었는데 한때가 되고 네, 한때가 지나간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김한수 감독의 3년 계약 마지막 시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지금 모습보다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겨울 그리고 가을의 행보가 굉장히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일단 삼성의 현재 분위기 네. 그리고 좀 차기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질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차기 감독. 또 대체 누구냐? 리더십의 변동 가능성. 그 리더십이라 하면 이제 김한수 감독하고 같이 감독 또 단장이 되신 홍준학 단장이 또 뭐 리더십의 어떤 변동 가능성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이 부분하고 또 실질적으로 뭔가 판단이 내려져서 결말이 나오는 그 부분은 약간 시기적으로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까지 취재가 된 내용을 그 토대로 저희가 한번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네. 김한수 감독 같은 경우는 일단 3년 계약 마지막인데 재계약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뭐 지금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 그죠? 뭐 보통은 이제 재계약 가능성 여부를 가장 먼저 네. 계약 시즌 마지막 해에 이제 좀 판단을 해보지만 김한수 감독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재계약을 할 만한 명분이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뭐 팀 레전드고 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네, 성과를 네. 거뒀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삼성이잖아요, 그죠? 한때는 또 왕조로 불렸던 삼성이기도 하고 계약 기간 내 3년 내에 지금 한 번도 가을 야구를 가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좀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이것이 또 굉장히 쇼킹한 뉴스가 네.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재계약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은 맞습니다. 구단 내부적으로도 그냥 말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 시즌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맞습니다. 시점에서 뭐 맞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거는 이제 네. 프런트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네. 그래서 삼성이 그러면 새로운 감독을 누구를 데리고 올 것이냐에 대해 네.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꼽아 보니까 후보군은 일단 내부 승진이 되면 진가병, 뭐 박진만 코치 있겠고요, 그죠? 네. 해설위원 겸 레전드인 뭐 양준혁, 이승엽 위원 있겠고 또 최근에 외부 인원으로 삼성 출신인데 지금 타팀 코치를 맡고 계신 뭐 K 코치 이야기도 들립니다. 예, 저번 주부터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이야기가 들린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깜짝 카드도 나올 수 있다. 지금은 인선, 감독, 새로운 감독 인선의 시작 정도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현재 김한수 감독 같은 경우에도 삼성 레전드 출신이고 네, 그다음에 네. 삼성에서 코치를 하다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네. 올라온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진가병 박지만 코치 같은 경우는 네. 또 지금 김한수 감독과 비슷한 코스로 오기 때문에 뭔가 삼성이 좀 변화를 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저 개인적인 그냥 생각은 그렇게 들기도 맞습니다. 하는데. 일단 네.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감독 선임에 대한 부분을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홍준학 단장, 네. 10개 구단 단장 중에서 유일한 내부 승진 프런트 출신 단장이시거든요. 네, 선수 삼- 출신도 아니고. 맞습니다. 네. 예. 3년째를 맡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최근에 어떻게 바뀌냐면 네. 예전에는 성적 부진은 감독이 그냥 책임을 지고 단장이 이 부분을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선수 출신 단장들이 많아지면서 그죠? 앞전에 뭐 민경산 단장이라든지 그죠? 네. 뭐 송공 단장 또 뭐 양상문 감독님 같은 경우도 일단 단장은 그만두고 네. 사의를 표하고 롯데 감독으로 이제 가신 그런 케이스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 홍 단장의 거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삼성의 감독 선임은 좀 많이 바뀔 수 있다. 나 기자가 이야기한 어떤 이 부분 있죠. 만약에 홍준하 단장이 거취가 조금 불투명해져서 경질이 네. 된다 그러면 아마도 내부 인사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 홍준하 단장한테 한 번 더 무게가 실려서 개혁을 진두지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판을 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파격적인. 네, 쪽으로 아주 갈수 파격적인 있고. 인사로
감독 인사가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 시즌이 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게 뭐 무조건 그렇게 된다 아니다를 좀 논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네요. 네, 지금 삼성은 정중동이다. 굉장히 조용한 것 같이 보이는데 물 밑에서는 지금 큰 변화의 물결이 막 일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생각보다는 올 시즌을 마치면 삼성은 대단히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네, 변화가 네. 예상이 된다. 좀 이렇게 봐집니다. 뭐 네. 아무래도 뭐 아까도 후보군 이제 대충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삼성의 차기 감독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좀 1순위로 팬들이 네. 꼽는 레전드가 바로 이제 이승엽 현재 해설위원인데 이승엽 위원이 삼성의 새 감독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승엽 위원의 감독 취임 가능성 네. 현재로서는 조금 낮다고 봐져요. 낮다고 봐지는데 이것이 큰 유동성을 가지는 이유가 네. 뭔가 좀 큰 변화 그죠? 이제 팬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좀 특단의 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지금. 네. 지금은 당장 이승엽 위원이 온다 하더라도 밑바닥부터 다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기초가 많이 좀 무너진 상황이고 몇 명을 보완을 한다고 해서 우승에 바로 도전할 수 있는 전력도 아니다. 네. 외국인 3명을 똘똘하게 채운다 하더라도 손볼 것도 많다. 그리고 당장 현실적으로 이승엽 위원이 온다고 해도 고생할 것이 분명하다. 코치를 하지 않고 바로 감독으로 건너뛰게 되잖아요. 네. 만약에 온다 그러면요, 그죠? 뭐 제일 좋은 것은 일단 코치를 경험을 하고 그죠? 현 지도자 경험을 좀 쌓은 다음에 감독직을 맡는 것이 정말 좋죠. 좋지만 좀 구단에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감독을 할 수도 있는 나이는 됐습니다. 뭐 76년생이니까. 요즘은 워낙 이제 젊은 젊어지니까. 감독이 이제 대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뭐 현재 시점에서 모르겠어요. 구단은 네. 카드를 내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극단의 상황에서는 이승엽 카드로 한번 타파를 해보고 싶을 것 같은데 일단 결정은 또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본인의 의중이 중요하고 이승엽 위원이 은퇴 시기 그때는 지도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불투명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뭐 아예 없진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좀 네, 지금은 뭐 방송 해설위원도 하고 있고 뭐 재단 일도 네.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KBO 홍보대사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언젠간 또 현장에 돌아갈 의지가 뭐 있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본인이- 저희가 어느 정도 확인한 네. 부분도 있고 자 근데 이승엽 위원 같은 경우는 좀 시기를 만약에 그러니까 좀 보통은 어떤 분이라도 어떤 자리에 있든 어느 팀의 수석 코치라든 어느 팀의 코치라든 아니면 또 놀고 있든 해설위원 하든 감독 저희가 오면요 10중 8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 10중 10은 맞아요. 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냥 펜 들고 가서 사인 하죠 하는데 승엽 위원은 저 몇 안 되는 네. 어느 정도 시기를 고민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특급 레전드다. 어느 시기엔가는 이승엽 위원이 삼성 라이온즈의 감독을 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삼성 내부의 분위기도 결국 어느 한 언젠가는. 번 언젠가는 뭐 감독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또 보거든요. 시기의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뭐 차기가 됐든 자차기가 됐든 아니면 뭐 특별한 그런 연이 닿아서 이분이 됐든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아무래도 레전드로서의 활약을 한 선수 활약 그리고 네. 또 해설위원 활약 이것이랑 또 지도자로서 직접 현장에서 약간 부딪히면서 선수들과 부딪히면서 조금 다르니까 이런 경험도 아주 뭐 길진 않아도 어느 일정 부분 필수 코스지 않을까. 조금은 예, 지도자로 조금은, 단련을 할 예,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 좀 단련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 좀 그랬으면 한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그냥 준비 없이 네. 왔다가 국민 타자 이승엽 하다가 또 갑자기 그쵸. 왜 욕을 너무 많이 또 먹을 수도 또 있고. 감독이란 자리가 한 번 와서 계획이랑 어긋나면은 또 그 자리를 다시 네. 갈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하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시간이 서로 좀 조심스러워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좀 최근 이제 쌓인 희소성 논란, 네. 직접적이고 강력한 사과 메시지를 또 전달을 네.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눈길을 또 끌고 있는데 많은 또 팬들 분들께서 이 부분은 그래 참 사과할 거 그래 깔끔하게 사과를 잘했다. 앞으로가 또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분들도 네. 계시고 뭐 여러 가지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신 것 같아요. 누그러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고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새 감독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미래 얘기고요. 네. 사실 지금 시즌을 마무리하고 있는 삼성 선수단과 그런 코칭 스태프 현장의 모습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최근에 보여지는 삼성의 모습이 그다지 좋은 얘기가 많이 안 들리고 아름답지 있어요. 않아요. 네. 아름답지 않고 뭐
김한수 감독이 조금 뭐 레임덕을 겪고 있다. 이건 뭐 선수들이 더 잘 알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감독이 이렇게 되니까 뭐 그냥 지도 체계가 무너져가지고 선수들이 그냥 나 몰라라 한다 이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은데 최근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좀 안타깝다. 최근에 이제 포스 시즌 진출 탈락이 이제 확정된 후에 삼성의 이제 젊은 선수들 몇몇 이제 클럽에 놀러를 갔었나 봐요. 그 모습이 이제 팬들에게 좀 알려지면서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뭐 그 클럽 매니저가 이렇게 뭐 올렸다고 그러죠. 뭐 SNS에. 근데 원태인, 양창섭 그리고 박용민, 공민규 이 네 명이 클럽을 갔다고 하는데 피츠버그 파이러츠의 내야수 배지한 선수 있죠. 99년생인데 네. 이 선수가 귀국을 해서 뭐 같이 뭐 비슷한 동년배입니다. 그쵸? 그래서 네. 어울렸는데 이 선수가 이제 여자친구 폭행건이 있었어요. 그죠? 또 그래서 뭐 200만 원 약식 기소를 받았고 팀으로부터 또 30경기 출전 정지까지 네. 받기도 했죠. 받기도 네. 했는데 뭐 이건 뭐 여튼 가서 승인이니까 뭐 경기 마치고 갈 수 있습니다. 뭐 갈 수 얼마든지 있어요. 뭐 뭐 네, 클럽 그럼요. 갈 수 있죠. 네. 뭐 이게 불법입니까? 아니죠. 갈 수 있고. 근데 시기를 두고 좀 안타깝죠. 팬들께서도 야, 뭐 지금 팀이 이 난리가 났는데 꼭 그랬어야만 했느냐. 아니 뭐 시즌 마치고 가면 되잖아. 아니면 또 팀 분위기가 이럴 땐 좀 자제를 하라. 이런 이야기 팀 팬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실 수 있어요. 뭐 불법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시기적인 거 좀 안타깝죠. 이거 박수 칠 만한 일 절대 아닙니다. 뭐 아무래도 좀 우리는 좀 뭐 또 미국이나 다른 곳보다는 좀 문화가 다르고 약간 공동체 의식이 워낙 좀 네, 미국에서도 세기보다- 이거 박수 네. 안 치죠. 예, 네. 박수 치진 않죠.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강민호 선수의 경기 도중 네. 이제 뭐 잡담 태도도 조금 견제사. 문제가 나왔었는데 네. 정말 실망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강민호 선수 워낙 뭐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고 또 삼성에서 굉장히 이제 높은 연봉을 받고 있고 또 주장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경기 중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좀 실망하는 목소리가 컸는데 사실 그 다음 과정도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쉽죠? 네. 그라운드 안의 문제입니다. 그죠? 경기 네. 도중에 일어나요. 경기 네. 도중에. 그럼 요건 선수단 내규지. 요건 구단 내규는 아닙니다. 구단 내규는 아니고 선수단 내규가 있어요. 번헤드 플레이라든지 자체 뭐, 작전 예. 수행을 하지 못했을 때 이런 부분 자체 벌금이 있어요. 이 벌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이제 구단을 통해서 좀 확인을 요청을 했는데 구단에서도 선수단 내규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지 않았는데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벌금을 못 낼 정도로 연봉이 적은 선수는 아닙니다. 근데 주장이잖아요. 네. 모양새가 아주 우스워졌어요. 김한수 감독은 이후에 별다른 제재를 안 했습니다. 물론 문제 삼을 수도 있고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감독의 선택입니다. 근데 솔선수범을 해야 될 주장의 번헤드 플레이 파급 효과는 굉장히 커요. 그렇죠. 모범을 보이지 못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아쉬워요. 제가 3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강민호 선수가 이야기하기도 좋아하고 좀 성격도 참 막 두루두루둥글둥글 합니다. 다 친합니다. 뭐 선후배 인사도 참 잘하고 하는데 2016년에 롯데가 그때 8위로 시즌 마감했습니다. 분위기 아주 안 좋았어요. 네. 당시 강민호 선수가 3할 2푼 3리 20홈런으로 시즌 마치고 네. 황재균 선수가 3할 3푼 5리에 27홈런 113타점으로 시즌 마쳤어요. 네. 황재균 선수 이듬해 미국 진출합니다. 근데 그때 정말 가을 야구가 이제 막 안 되는 게 거의 확정이 된 상황에서 제가 그때 부산에 취재를 갔었는데 당시 이제 강민호, 황재균 선수가 경기 전에 상대팀 덕아웃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상대팀 덕아웃에서 네. 취재 중이었고 와서 막 깔깔깔 웃으면서 상대 선수들하고 막 환담을 나누는 거예요. 경기 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친한 선수들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생각은 했지만 팀 성적은 진짜 뭐 정말 바닥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 성적은 좋은 거예요. 기분은 나쁘진 않겠죠. 뭐 그런 개인적인 감정까지도 뭐 터치하면 이게 무슨 뭐 또 꼰대 생각이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네. 있지만 그때의 롯데의 뜨가우 쪽에 있는 롯데 프런트나 또 그 당시에 조은우 감독이나 다른 코칭 스태프분들이 그걸 그렇게 좋게만은 보지 않았어요. 그게 또 롯데 팬분들께서 보실 때도 막 유쾌하게 보인 모습은 또 아니다. 그런 생각도 좀 리드급의 선수들이라면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된다. 특히 강민호 선수는 지금 삼성의 주장 아닙니까? 주장 아닙니까? 뭐 워낙 스타고 네. 또 베테랑 선수이기 때문에 네. 어린 선수가 아니죠. 그런 기대치가
커서 좀 맞습니다. 실망도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고요.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네. 삼성 구단의 자체 TV죠. 그 팬들과 소통하는 그 채널이 유튜브 있는데 채널이죠? 저희 같은 유튜브 채널이죠. 맞습니다. 네. 예. 네, 삼성 선수들이 라이온즈 TV에서 이제 경기 후 퇴근 요즘 직캠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네.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걸 하는데 조금 이제 소극적인 모습을 대답을 뭐 잘 안 하는 몇몇 모습이 선수들만 나왔었어요. 하고 네. 막 그냥 고개 숙이고 막 지나가서 네. 팬들께서 굉장히 뭐 정말 악플이 좀 살벌하게 달렸어요. 좀 왜냐면 섭섭하죠. 팬들 네. 이거는 팬들하고의 소통하는 채널인데 선수들이 막 그냥 대답도 잘 안 하고 가버리고 하면은 이제 팬들은 본인들이 좀 약간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팬들이 같아요. 이제 뭐 네.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뭐 야 결국 팬들이 보는데 손 한 번 그렇게 흔들어 주는 것이 그리 어렵냐. 야구는 못해도 이런 건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질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제가 이제 해당 라이온즈 TV의 PD인 김땡땡 PD랑 제가 오늘 오전에 통화를 좀 했습니다. 아, 이거 무슨 네. 일이 있었냐 김 PD하고 예전에 제가 좀 뭐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어서 이분이 이제 삼성 선수들이 좀 부끄러움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타팀 선수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더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타팀에 비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다. 사실이고 팬들이 야단을 엄청 치니까 22일 우천 취소 끝나고 이 좀 영상 찍었을 땐 선수들의 호응이 좀 좋아졌다 그래요. 다음 날. 네, 네. 네, 팬들 비난 댓글 여파 때문인 것 같다. 네. 뭐 김 PD는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죠. 예, 이 부분에 참 큰 것이 아니거든요. 막 100명한테 사인을 해달라, 1000명한테 사인을 해달라 이거 아니거든요. 정말 시간이 안 되면 2명, 3명밖에 사인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 팬들한테 오늘 바빠서 죄송합니다 하고 가는 선수를 그 뒤에다가 이렇게 팬들께서 야단 안 치시거든요. 사람과 사람의 결국은 이 릴레이션십이잖아요. 이 부분도 참 되게 저는 작은 일 같지만은 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네, 물론 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무조건 뭐 이 선수는 이렇다 아니면 전부 삼성이 아니죠. 이렇다고 네, 얘기할 전부는 수는 없는 아닙니다. 거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다만 삼성이 성적도 좋지 않고 또 지금 현재 팀을 이끌고 있는 이제 그 사령탑이 또 어떻게 네.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뭐 성적도 좀 계속 안 좋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다 보니 조금 더 서로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네. 자, 아무튼 10월은 라이온즈 경랑일 것이다. 점 정말, 치시는 분처럼. 네, 태풍이 일어날 네. 것이다. 굉장히 큰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단기 처방이든 장기 처방이든 단순 처방이에요. 극약 처방. 극약 처방 외에는 좀 방법이 없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 네. 팬들도 아마 구단 내부도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좀 일찍 움직인 롯데와 달리 삼성은 아직은 좀 잠잠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실 뭐 일이 근데- 많지 않을까. 근데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왜요? 이게 뭐 옆에 걸 보고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어요. 트렌드라는 게 있다 아이, 보니. 그럼요. 네. 그럼요. 아무튼. 네,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길. 네. 그리고 또 삼성이 마무리를 잘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